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전기전자 2020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서동혁입니다. 직접 강의실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모두 건강하고 이번 학기 무고하게 한 학기 강의를 잘 받으시고 또 여러 면에서 일취월장 성장하는 그런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과목은 자동차 전기 전자입니다. 원래 어, 자동차는 기계공학의 산물입니다. 물리학의 어, 운동역학을 중심으로 밝혀진 여러 가지 이론들을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공학적인 고안을 만들어낸 학문이 이제 기계공학, 그 중에서도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역학 중심의 학문에서 전기 전자를 다룬다는 것은 약간 이질적입니다. 운동역학의 병진운동, 또 회전운동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에서 전하의 성질을 이용하는 그러한 분야를 다루는 것은 다소 생소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모든 학문들은 융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동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융복합적인 그러한 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내부에는 많은 전장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장부품들은 처음에는 자동차의 기계적인 제어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동차 분야 또 자동차 공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보다 지능적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려는 그러한 필요가 많아지고, 전기전자는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자동차와 또 전기전자는 오히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이 되고, 자동차에 자동차 내의 전장 부품의 비율은 지금보다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의 전기전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는 이미 과제를 통해서 이제 2주 분의 강의 내용이 전달된 바 있는데, 자동차 내에서의 전기전자적 요소와 또 자동차 내의 전기전자적 장치들이 차지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전기전자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전기와 전자는 이렇게 붙여서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전자가 전기에 종속된 개념입니다. 전기공학,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물리학이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고, 물리학 내에서의 전기의 성질을 다루는 학문들이 전기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전기공학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전기공학은 큰형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이 가장 큰형님이고, 전자공학은 전기공학 중에서도 좀 더 세분화되어서 들어간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이든 전자공학이든 둘 다 공통적으로
전자의 성질을 이용을 하여서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이 구분이 되는 것은 몇 가지 특징 때문에 이제 나누어집니다. 보통 대전압을 다루면 그걸 전기공학이다. 소전압을 다루면 그것을 전자공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기공학이 도체 내에서의 전자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기공학이라고 한다면, 전자공학은 반도체나 진공중에서의 전자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전자공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계공학이나 또 여러 가지 운동역학을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자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전기전자는 다 이제 하나로 묶어서 전기전자다 이렇게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공학 또 이 전자공학은 약간 좀 처음 다룰 때, 전기와 전자를 다룰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것인데, 이 전기의 흐르는 방향이 조금 처음에 개념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의 흐름은 보통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전하의 이동 방향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하의 흐름, 전하의 이동이 있을 때 이것이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전기공학에서 전류가 흘러간다, 전류, 커런시, 전류가 흘러간다, 이 방향은 전기공학자들이 최초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전하의 흐름이라는 물리적 성질을 발견하기 전에 전기공학자들이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고 난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후에 전하의 흐름이라는 물리적 성질이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이 전기공학의 여러 가지 체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런 물리적 성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를 처음 다룰 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배우는데, 또 전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 전하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른다. 전하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헷갈리면 전하의 흐름의 방향과 물리적으로 나중에 규명된 전하의 흐름의 방향과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 이것을 혼동하면 이제 그 이후에 이 전류의 흐름을 다루는 여러 가지 이제 회로, 전기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구성하는 전기 회로를 해석한다든지, 전기 회로를 구성한다든지, 전기 회로를 분석한다든지, 이러한 응용을 공부할 때 우리가 혼동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전기 전자를 다룰 때 먼저 이제 전기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전기를 우리가 전기 전자를 대할 때는 전류의 흐름과 또 전자의 흐름, 그 방향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 이 점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인제 알아야 되는 것은 전기와 자기입니다. 전기와 자기. 전기와 자기. 전기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기장이 있습니다. 또 자기장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또 전기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는 서로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다룰 때 우리는 이 electrical과 함께 magnetical 하는 것들도 같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동차에서의 이제 전기 전자의 역할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앞으로 자동차의 전기 전자, 자동차에서의 전기 전자가 앞으로 어디까지 이제 비중이 확대될 것인가, 얼마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명심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될 거는, 현재가 자동차의 개념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자동차의 개념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하고 자기 각 분야에서 주로 이제 주도적으로 활동할 때를 10년 후 또는 15년 후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년 후 그 사이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역사가 가장 획기적으로 바뀌는 변환기에 여러분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분들한테는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에 더해서 새로운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했던 것, 또 앞선 분들이 남겨 놓았던 것을 그대로 잘 따라서 하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기존의 것 외에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는 점은 확실히 부담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제 기존의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거기에는 잘하는 사람, 또 조금 더 잘하는 사람, 혹은 또 잘 못하는 사람, 이러한 것들이 계층화되어 있고 서로 또 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러한 큰 변화의 시기에는 누구든지 이제 주도자, 누구든지 학문을 주도할 수 있고 응용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담과 기회가 같이 공존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개념이 그동안 가져왔던 자동차의 개념, 자동차가 출현한 지 벌써 한 100년이 넘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 변화해 온 것보다도 더 큰 변화가 향후 10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 왔고, 이미 그러한 변화는 이미 상당 부분 시작이 됐죠. 그래서 자동차의 어떤 기술적인 면뿐 아니라 자동차의 산업 자체가 바뀌는 이제 그러한 시기입니다. 뭐 쉽게 표현을 하면 구글이 자동차를 만들고, 구글은 어떤 회사죠? 인터넷 검색하는 회사죠. 지금은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어 유튜브 플랫폼, 이 플랫폼도 구글이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됐지만, 또 지메일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 이건 그야말로 이제 구글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 주가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분야로 인제 사업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IT 플랫폼 기업이 됐죠. 그래서 구글은 IT 기업인데, 향후로는 구글이 자동차 회사가 된다. 응? 그리고 포드나 GM이 하청업체가 된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애플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휴대폰, 우리가 아이폰으로 가장 유명하죠. 원래 인제 애플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장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는,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을 애플사가 제일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컴퓨터 회사로 출발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회사,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휴대폰, 이 정보통신 기기와 또 그 외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하는 그런 IT 기업으로 애플을 알고 있는데, 애플이 향후 자동차를 만들 겁니다. 이미 시제품이 만들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자동차 메이커가 되고 애플이 자동차 메이커가 되는 그런 시대가 10년 이내 또는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 IT 기업이, 휴대폰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시대. 여러분이 자동차 업계에 근무하다 보면 그러한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구글이 만든 자동차를 우리가 애칭으로 웨이모라고 하죠. 웨이모. 웨이모라고 하는 구글이 만든 자동차가 현재 무사고로 캘리포니아 주는 그런 IT 업체가 만든 자동차가 도로를 달려도 되는, 미국 애리조나 주와 함께 우리나라는 실제 도로에 이런 스마트 자동차가 현재까지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인제 현재 법을 추진 중에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의 레벨 3 단계까지 한국의 실제 도로에서 달릴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자라고 하는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그 레벨 3, 현재는 뭐 레벨 1 또는 레벨 2 수준의 자동차들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지만, 이제 좀 더 진보된 그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도로, 또 지방 도로나 국도나 또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때가 머지않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들은, 구글에서 만든 자동차, 애플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뭐냐? 자동차 공학에서는 그런 차들을 일컬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IT 업체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자동차 또는 커넥티드 자동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제품을 말하는데, 자동차 공학에서 부르는 호칭과 또 IT 분야에서 부르는 자동차는 이름이 다른 것이죠. 그런 만큼 컨셉이 다릅니다. 자동차 공학에서는 자동차의 개념을 주행에 이제 자동차는 굴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행하는 것이다. 근데 주행을 꼭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행을 자동차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그 자동차다. 주행하는 것이 자동차다.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 카나 커넥티드 카는 그 주행은 기본이고 어 주행 그 이상의 컨셉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어떤 주행 기능을 가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인포메틱스, 정보,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공유하고 엔터테인먼트를, 그러니까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디바이스인데 그것이 자동차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카 또는 커넥티드 카 이러한 개념을 부르는데 자동차 공학에서는 그 호칭은 쓰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씁니다. 자, 어찌됐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이미 열렸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도로에서는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스마트카가 그 사고 나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사고 나서 사람이 사망한 그런 자동차는 테슬라가 만든 자동차였죠. 테슬라는 전기 회사입니다. 전기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도 아마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미 실용화돼서 지금 이미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러닝이 되고 있는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출현만 해도 자동차 산업에 이제 큰 변화가 이미 있고요. 그래서 그 전기 회사인 테슬라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한 명 사망하는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만든 스마트카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상대방 측이 이제 잘못한 그런 차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택시업이라고 할 수 있죠. 택시업에 속하는 우버가 한 것이 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체가 아닌 우버라든지 테슬라가 만든 그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가 난 적이 있고, IT 회사가 만든 애플이 만든 자동차하고 또 구글이 만든 웨이모는 자기가 책임질 사고는 현재까지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이 만든 자동차도 사고가 났는데 그거는 애플이 만든 자동차의 책임이 아닌 상대방의 일반 과실에 의한 그런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IT 업체가 만든 자동차는 현재까지 자기가 책임질 만한 사고를 발생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시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목표는 이제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2025년까지 시장에서 출시되도록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뭐 어떤 정부 기관에서는 2035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장에서 이제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최근 현재 정부에서는 그걸 좀 앞당기자,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5년까지 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을 좀 앞당겨서 2030년까지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현재 정부의 목표는 10년 내에 세계에서도 좀 앞서가는 수준으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2030년까지 시장에서 볼 수 있게끔,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계법도 만들고, 또 자동차 업계에서 그런 수준의 자동차도, 기술 수준이 높은 자동차도 만들자, 그런 목표로 현재 정부와 업체 또 연구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현재 자동차 내에서 전장 부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현재도 이미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 내에서의 전장 부품이 50%에 육박하기는커녕 50%를 초과해서 거의 60%까지 전장 부품들이 자동차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공학과 학생들은 자동차공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개념들, 자동차의 컨셉이 바뀌고 자동차 산업이 향후 10년 내에 급격하게 바뀌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자동차, 전기, 전자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에서의 전기, 전자를 어 물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자동차, 전기, 전자 분야 내에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현재의 것보다도 훨씬 많아지겠죠. 훨씬 많아져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또 공부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변화하는 시대에 준비를 해 나간다면 이러한 개념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는 것은 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이미 앞서갔던 사람들이나 또 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나 동일한 기회가 똑같아집니다. 같은 출발선상. 그러니까 좀 앞서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됩니다. 기회에 있어서 굉장히 균등해지는 그러한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에는 누가 먼저 더 도전적으로 공부를 하고 도전적으로 시도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첫 강의는 강의를 진행할 때 30분씩 동영상은 30분씩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해서 레포트로 작성한다든지 레포트는 추후에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레포트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또는 이 영상 밑에 댓글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토론해야 될 사항들을 댓글로 이렇게 접수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강의는 30분씩 영상을 이제 찍어서 30분 분량으로 계속 올려나가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년 전에 1917년에 지금과 같이 똑같은 그런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염병이 있을 때 한 번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2번, 3번 크게 유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현재 강의 시스템이 강의 체계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조금 낯설고 불편할지라도 이런 원격 강의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적응을 좀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계획으로는 2주간의 원격 강의를 하고 또 추가로 2주 더 지금 원격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주 하고 바로 강의실에서 대면 강의를 하면 이제 저도 좋고 학생들도 좋은데 혹시라도 더 연장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원격 강의를 통해서도 이 과목을 잘 이해하고 원격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올바로 챙길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학생들도 각별히 적용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에 우리 자동차과 학생들이 변화의 시기에 이제 살고 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지난 100년간의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가 자동차 공학과 또 자동차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는
운동역학 또는 기계공학의 산물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전자적 산물이 되는, 전기전자 제품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자동차 전기전자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밑에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고, 또 과제는 강의 중에 이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과제를 내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출석 체크는 이와 같이 유튜브로 강의하는 경우는 레포트 내는 것을 출석 체크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레포트를 꼭 제출해 주셔야 이 강의에 대한 출석 체크가 되겠습니다. 강의 받느라고 수고했습니다.